연봉 4,800, 20년 전에 그래도 먹고 살만 했을 텐데 지금은 뭐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 도둑 잡아라입니다. 부제로 일 벌리는 놈이 세금 도둑이다.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뭐 무슨 명목 별하별 명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세금이 몇 배로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몇 년, 10년, 20년 사이에 세금이 몇 배나 증가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감세 논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자감세 논의 얘기를 회사 사람들한테 하니까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감이 되게 안 좋아요. 왜 부자를 감세해주지? 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누가 부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의 과세 표준을 좀 손봐야 된다. 그리고 상증세도 조금 손봐야 할 것 같다라고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 부자들 상속 증여세를 깎아주냐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숫자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과세 표준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얼마가 얼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세 표준이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뭐 38, 35 이런 숫자가 살짝 바뀌고 요 금액이 뭐 1200이냐 1400이냐 이렇게 바뀌었지만 큰 틀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2004년도와 2024년도 과세 표준을 가지고 몇 가지 월소득을 넣고 단순화시켜 본 표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정도 소득인 사람은 세율이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반면 연소득 9천만 원부터 실효세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최저시급이 2,840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 만원이거든요. 단순하게 보면은 최저임금은 4배 정도 올라갔고요. 근로자 평균임금도 154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대기업들 보면 더 크게 올랐을 겁니다. 단순하게 따지면은 20년 동안이니까 연평균 4% 정도 올라갔다면 이렇게 다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함에도 과세 표준이 변화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20년 지나면은 3천만 원 벌던 직업이 한 4천, 5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세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20년간 변화한 것은 임금만 변화한 게 아닙니다. 임금은 100% 올라갔지만은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4대 보험료죠. 건강보험료가 4.2%에서 7.2%로 올라갔습니다. 절반이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2.8%가 올라갔기 때문에 월급에서 1.4%를 건강보험료로 더 내야 되고요. 고용보험료도 대략 100% 상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쟁이 기준으로 보자면은 본인 부담금만 계산해도 소득의 2%를 더 내야 되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4%가량을 더 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20년간 물가 상승률은 63.3%에 불과했습니다. 불행스러운 거는 제가 계산한 물가 상승률이 통계청 자료를 그냥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63.3보다 더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국가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연봉을 9천 정도 받으면은 고연봉자라 불러도 되고요. 혹은 회사에서 부장님 정도 되면은 연봉 9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 정도만 돼도 연봉 9천 충분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좀 복잡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생략하더라도 아까 계산한 거에다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는 연봉 9천부터 세금이 증가했잖아요. 4대 보험을 포함하게 된다면은 연봉 4,800만 원 정도 된다면은 20년 전 대비 세금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물가 올랐다며 똑같은 4,800 수준이라면은 지금의 생활 수준은 20년 전 대비 가지고 60%의 삶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연봉 4,800 20년 전에 그래도 먹고 살만 했을 텐데 지금은 뭐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2004년도에 4,800의 소득 수준의 삶을 누리려면 소득이 60% 증가해야 되는데요. 소득이 60% 올라가면 세율도 증가합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4년도에 연봉 4,800인 삶을 살려면은 지금 연봉 기준으로는 8,200입니다. 이거 통계청 물가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로 본다면은 2004년도에 4,800의 삶을 살려면은 지금 거의 한 연봉 1억 정도
돼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세 표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연봉 얼마인다 얘기 나올 겁니다. 이거를 세수랑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표준이 96년도에 만든 거잖아요. 96년도에 연봉 8천만 원이면 엄청 고소득자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 40%를 매기던 건데 이 당시 최저시급이 1275원일 때요. 1275원일 때 연봉 8천을 고소득자로 분류했는데 지금 최저시급 8배가 뛰어도 8천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소득세로 총 걷어간 세금 증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2007년도에 38조, 39조 원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지금 126.8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으로 소득세 수입을 225% 증가한 걸로 잡아놨는데요. 다른 세목과 비교를 해봐도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2007년도만 하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규모는 비슷했고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규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나서 보니까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보다 소득세는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걷어들인 소득세는 126조 원으로 225% 증가했지만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100% 남짓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세목 구성별로 보자면은 가장 많이 증가한 거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도 과세 표준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가 400%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200% 증가했고요. 대부분의 수치들은 당연히 이 평균이 137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상속세보다 낮게 차지하고요. 총 세수입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은 2007년도에는 총 세수 중에 소득세의 비중은 24%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은 33%, 우리나라 세수의 33%가 소득세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우리가 소비할 때 소비에 10%씩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수가 우리의 소비 규모라고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은 소비가 100% 증가할 동안 세금은 2배로 증가했다. 우리는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입니다. 쌍시읒과 비읍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특별히 증세 정책을 내놓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소득세 수가 증가했는데요. 아마 과세 표준은 96년도부터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22에서 몇이었지 아까? 24%에서 33% 증가한 것 대비 아마 96년 수치 가져오면 엄청나게 증가했을 겁니다.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2001년도만 한번 찾아봤더니 2001년도에는 소득세 비중이 18.2%였더라는 거죠. 그러면 24년 사이에 소득세의 비중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면서 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의 원천은 소득세다. 물론 소득세 안에도 보면은 뭐 종합소득세냐 양도소득세냐 이자소득세 등등등등등 있지만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월등하고요. 근로소득세 비중이 한 40%? 40~50% 될 겁니다. 그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소득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부는 뭐 수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둔 만큼 쓰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쓴 만큼 거두는 게 아니라 거둔 만큼 쓴다는 거. 우리 이런 말 옛말에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뭐 해주겠다는 공약들 이거 싹 다 세금 증가입니다. 세금 증가. 낸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낸 만큼 정부가 뭔가 세금을 쓴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낸 만큼 나의 어떤 혜택이 늘어났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선거 공약을 내놓는 족족 우리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거고요. 과세 표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20년 거의 30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과세 표준을 낮춰서 세수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소득 안 늘면 소비부터 줄이잖아요. 정부도 과세 표준 안 건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어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세수를 줄이고 뭐 정책들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런 거 막 더 걷어가지고 뭐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은요. 경제학 수업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에 배웁니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하는 족족 비효율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단순히 정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정부의 비효율성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각 당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스는 어떤 세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도 좋은데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걷고 안 걷어도 되는 건 안 걷어가지고 조금 국민들이 덜 내고 덜 받고 그러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